08부등식, 09 2차 부등식 16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요 문제 유형 16, 17페이지는 유형을 암기하십시오 라고 했죠. 우선은 주어진 범위, 요 확정된 구간의 영역을 구하는데요. 우선 절대값을 해결해야 돼요.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 두 글자. 절대값은 어떻게 벗긴다? 분류로 벗긴다. 그리고 벗길 때는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가 뭐하고 뭐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3과 3이 보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1번, x가 3 이상인 경우에는 x자리에 100만을 대입했더니 100만 더하기 3은 양수니까 그대로 쓰고 100만 빼기 3도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즉 2의 x 플러스 3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나와서 요 식을 계산했더니 3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범위에서 3x 플러스 3의 범위야. 그러면 이 3x 플러스 3이라는 준식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우선 양변에 3을 곱합니다.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그 후에 양변에 플러스 3을 합니다. 3x 플러스 3을 했더니 얘는 12 이상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강약히 줄여서 준식이라고 부를 거야. 이 준식을 계산했더니 저 식은 3x 플러스 3이 되는데 이 준식은 무조건 12 이상인 범위를 가져 라고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이 작업을 2번, 3번에서 모두 해낼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x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만만한 숫자 누구 대입할 거야? 0 이런 거 대입하면 좋지. 음수와 양수 사이에. 그래서 0 더하기 3은 양수니까 그대로 0 빼기 3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부호가 완전히 반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x 플러스 9가 나왔어요. 나는 x 플러스 9의 범위를 구할 거야. 즉 준식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각변에 9를 더했더니 6 이상 12 이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번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야? 준식의 범위는 6 이상 12 이하야. 잠시만. 선생님 요거 하나 빠졌다. 죄송해요. 여기 등호 하나 빼먹을게요. 이렇게 몇 이상 몇 미만. 그래서 6 이상 12 미만이야. 요런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엔 x가 마이너스 3 미만인 경우 보도록 하겠다요. 자, 마이너스 100만 대입하면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또 마이너스 100만 대입하면 또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식이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됐어요. 자, 내가 얘를 준식이라고 부를 거고 준식의 범위를 구해볼 겁니다. 각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그리고 각변에 마이너스 3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준식의 범위는 몇이 되겠다? 6보다 크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준식의 범위를 각각 모두 구해놨지. 이 세 개의 범위는 AND로 묶어야 될까? OR로 묶어야 될까? OR예요. 왜냐면 분류의 결과는요. 분류의 결과는 항상 뭐로 묶는다? OR로 묶어야 돼. 왜? x가 이 범위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범위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범위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미이지 x가 이 범위인 동시에 이 범위인 동시에 이 범위야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OR로 묶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두 다 이 범위를 전부 다 인정을 해버리면
우선 12 이상 보이고요. 6 이상 12 미만 보이고요. 6보다 크다 보이고 뭐 이래가지고 얘 모두 다 5하로 해버리면 그냥 모든 영역을 다 빗금 쳐버리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준식의 범위는 결국 6 이상이다. 이런 준식의 범위가 나왔어요. 자, 이 준식이 뭘 의미하냐? 예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야. 예의 범위. 되겠습니까? 준식이 바로요. 저게 보이는 저 빨간색 부분의 범위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 범위가 K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를 가져야 된대. 그러면 K가 해를 갖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K가 1번에 위치하는 경우, 2번에 위치하는 경우, 3번에 위치하는 경우 이렇게 있을 때 K가 여기에 있으면 저 주어진 범위가 요 K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위치하면 6이라는 거 하나 있지. 여기에 위치하면 이따시만큼 해가 하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풀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두시면 돼요. 범위가 있다. 얘가 해를 가지려면 무조건 K는 이쪽에 와야 된다. 해가 없으려면 무조건 K는 이 주어진 범위하고 겹치지 않는 이쪽에 오면 된다. 되겠습니까? 결국 K는 6보다 크면 좋지. 하지만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아도 해를 가져요 안 가져요? 되지. 같으면 몇이라는 해를 가져? K가 6까지 내려와도 6이라는 해는 같잖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K값의 범위를 구하면 K는 몇 이상이다? 6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조금 독특하지? 처음 볼 땐 되게 독특해. 그래서 좀 얘는 외워두시면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그냥 연필이 막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필기가 됐나요? 네, 정리하십시오. 넘겨도 되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문제 유형입니다. 라고 했죠? 예,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또 이 주어진 구간의 범위를 구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분류부터 하도록 할게요. 분류의 기준은 몇과 몇이다? 몇과 몇? 1과 2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1, 2, 3이라고 쓰겠다. 1번 X가 2 이상인 경우 100만 대입하면 100만 빼기 1은 양수니까 그대로 100만 빼기 2도 양수니까 그대로 즉 2x-3이라는 준식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 x는 4 이상 2x-3은 1 이상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준식은 몇 이상이다? 1 이상이다 라는 요 결론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똑같이 아까 했던 거하고 두 번째 x가 1 이상 2 미만인 경우 1.5 대입해 볼게요. 1.5 빼기 1은 양수니까 그대로 1.5 빼기 2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 준식을 계산했더니 몇이 나옵니까? 1이 나와요. 얘는 그냥 준식이 1이야. 선생님이 지금 구하려는 건 준식의 범위지. 근데 얘는 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준식 자체가 1이니까 1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x가 1 미만인 경우 x자리에 마이너스 100만 대입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00만 대입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나왔습니다. 자, 요 준식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그리고 각변에 플러스 3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네. 아, 준식은 1보다 크구나 라는 준식의 범위를 구했어. 그럼 요거 세 개의 범위는 n으로 묶는다, 5화로 묶는다? 5화로 묶는다예요. 모두 다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 이상, 두 번째 1, 세 번째 1보다 크다. 뭐 이거 해봤자 그냥 이런 범위 나오지. 맞아? 이게 준식의 범위야.
그런데 이 범위가 A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A가 1번, 2번, 3번 어디에 있어야 하지만 X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1번.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 준식이 이 A보다 작은 범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A는 우선 1보다 작다까진 됐어. 항상 우리는 뭘 따져야 돼? 얘가 쭉 이동해서 1하고 같아져도 되는지 봐야 돼요. X가 1하고 같아져도 될까 안 될까? A가 1하고 같아져도 될까 안 될까? 10 보고 얘기하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지. A가 1이어도 돼. 왜? 얘 새까맣게 들어가 있어도 1보다 작은 부분은 해가 있다 없다? 없거든. 맞아요. 네.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1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A의 범위는 몇 이하다? 1 이하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아까 푼 문제랑 지금 푼 문제랑 어때? 같은 라인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8페이지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부등식 파트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부등식까지 풀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18페이지 들어갈게요. 자, 부등식과 그래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x-3, x-1은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면 0보다 크다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라고 했으므로 답 내볼까? x는 뭐보다 작고 1보다 작거나 혹은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라는 이게 바로 부등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선생님이 궁금한 건 뭐냐면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풀어놓은 이 부등식과 그래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 자체만으로는 그래프가 안 되지. 여기에 뭐가 필요해? y는이 붙어야지만 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에도 얘도 그래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y는이 있어야지만 y는 0이라는 x축이라는 그림이 나오게 돼. 맞습니까? 도대체 이 그래프는 저 부등식과 무슨 관계인가 봤어요. 자, 빨간색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렸더니 빨간 그래프는 여기에 나와 있는 2차 포물선의 그래프가 됐고요. y는 0을 그림으로 그리면 x축이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파란색 x축의 그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지. 그 얘기는 뭐냐면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녀석이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녀석은 이런 그림들이네? 맞죠? 그런데 이 무수히 많은 점에 X좌표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Y좌표는 아닌 누구만이? X좌표.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렇게 내려놔. X값이 뭐가 되는지 X축으로 내려버리면 여기 이만큼 답이 나오겠지. 이만큼 답이 나오겠지. 그 답이 바로 뭐예요? X는 1보다 작거나 혹은 X는 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답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개념을 배움으로써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손쉽게 풀릴 때는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역으로 그래프만 봐도 우리는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부등식이 수식으로 안 풀릴 때는 뭐로 푼다? 기하적인 그래프를 그려서 답을 낼 수도 있다. 알겠지? 그래프를 보고 부등식을 떠올리고 부등식을 보고 그래프를 떠올리고 이게 자유자재로 호환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 개념이야.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밑에 있는 녀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2차 부등식인데 얘를 그냥 부등식 인수분해로 풀 수도 있지만 그래프로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프로 풀어보려면 우선 y는이 필요하죠. 그래서 y는 했더니 2차 포물선 나오고 y는 0 했더니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왔어. 그런데 뭐래? 2차 포물선이 y는 0이라는 x축보다 작다. 위에 있단 얘기야? 아래에 있단 얘기야? 2차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단 얘기야? 아래에 있단 얘기야? 아래에 있단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봤을 때 얘를 중심으로 위쪽에 있을 때가 큰 거고, 작다라는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x축보다 밑쪽에 있는 범위, x축보다 밑쪽에 있는 범위는 얘지. 근데 요 점들의 x좌표니까 x좌표를 확인을 해봤더니 1과 몇 사이더라? 3 사이더라 라고 그림만 보고도 답을 낼 수 있다 해요. 물론 얘를 그냥 편하게 부등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x-3, x-1은 0보다 작음으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보고도 역으로 와우, 얘는 x축보다 작은 범위는 x가 1 이상 3 미만인 1보다 크고 3 미만인 경우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이 개념의 결론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를 우리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누구보다 y는 0, 일명 무슨 축입니까? y는 0, 일명 무슨 축이야? y는 0은 무슨 축이야 항상? x축. 얘들아, y는 1, y는 2, y는 3, y는 0이 바로 무슨 축이다? x축이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x는 1, x는 2, x는 3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y는 0이라는 무슨 축?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와 아래쪽에 있는 거야. 이 부등식 딱 봤더니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보고 얘기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보다 위쪽에 있는 x 값의 범위만을 부등식의 답으로 한다요. y 값의 범위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무조건 x 값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쓸 수 있겠다. 불러봐. 2번은 뭐라고 쓸 거야? 20 보면서 이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시작!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y는 0, 일명 무슨 축? x축보다 위쪽 아래쪽? 아래쪽. 작으니까 아래쪽이죠.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요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x에 관한 몇 차식인지 몰라. 어떤 식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또 x에 관한 x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좌변, 우변 모두 다 있는 경우예요. 이 녀석의 해를 구하세요 하면 우리 그래프를 구하는 겁니다. y는 fx가 y는 누구보다? gx보다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식 보니까 위쪽이죠?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 이항을 해서 fx-gx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만약에 위에 있는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이항해서 fx-gx의 해를 구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불러볼까? 시작! y는 fx-gx가 또 뭐야? 시작! y는 0, 일명 무슨 축?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지. 됐나요? 그런데 하나 묻자.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나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얘를 풀었을 때와 얘를 풀었을 때 없죠? 왜? 이항을 했을 뿐이지 같은 식이잖아. 맞으니까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이 x값의 범위도 어떠냐면요. 이항을 하건 말건 항상 같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항상 무조건 같아요. 식을 이항을 했다고 해서 범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필기 이렇게 해놓고 당구장 치고 받아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은 답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해도 상관없다. 이항은 답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해도 상관없다. 이항은 답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해도 상관없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19페이지는 우리가 이미 했어. 맞니? 19페이지는 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2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자, 이거 안 했나? 20페이지. 자, 특이한 부등식의 해에 관해서요. 좀 생각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상이다 라는 2차 부등식이 나왔어.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됐더니 뭐가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나왔어요.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x값 구하래요. x값은 뭐가 나올까? 1, 2, 3. x는 모든 실수가 돼요. 왜냐면 자, 얘는 실수 빼기 1이니까 실수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무조건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요. 즉 x자리에 무슨 수가 오건요? x자리에 마이너스 100이 와도 마이너스 101을 제곱하면 플러스 101의 제곱이 되잖아. 0보다 크죠? 이런 식으로 x가 1이 돼도 0의 제곱은 요 밑에 있는 등호 0이다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만족해. 맞지? x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무조건 만족하므로 x는 모든 실수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 보자. 얘는 x-1의 제곱은 0보다 크다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구하면 1 제외한 모든 실수. 그렇죠. 1이 되면 0이 돼서 안 돼. 근데 1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항상 양수지. 음수는 안 나오잖아. 실수의 제곱은. 그러므로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라는 이런 답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을 정리하면 x-1의 제곱은 0 이하이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1 하나밖에 없다요. 왜 1밖에 없어? 얘는 0 이상인 수지. 맞아? 근데 0보다 작은 수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부등식은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0인 경우는 x자리에 1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x는 1이라는 답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녀석 x-1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얘는 해가 없겠죠. 왜? 얘는 항상 0 이상인 수기 때문에 음수를 나오게 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x는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좀 특이한 부등식을 정리해봤어요. 자, 그럼 이 녀석 정리해보자.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판별식을 쓰십시오 라고 했죠? 4분의 d 공식 썼더니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0보다 작네?
얘는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야 돼요?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야 돼요? D가 0보다 작을 때, 기억이 안 나? 완전 제곱식 변형. 예. 앞에 봐. 19페이지 빠르게 눈으로 복습하세요.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올 땐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3에서 1 줬다 치고 나머지 2가 남아있네요. 결국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는 0 이상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구하면 x는 모든 실수가 나오겠죠. 왜? 얘는 0 이상인 수에 2를 더했으므로 무조건 x가 뭐가 되건 무조건 2 이상인 수예요. 2 이상인 수는 항상 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므로 x자리에 아무 수나 다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 녀석은 x-1의 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예요.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x는 모든 실수예요. 왜? 얘는 2 이상인 수기 때문에 2 이상인 수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자, 이제 7번. x-1의 제곱 플러스 2는 0 이하다. 이런 수가 나왔어요. 얘를 만족하는 x값은 해가 없어요. 얘는 2 이상인 수기 때문에 0보다 작을 수도 없고 0과 같을 수도 없어요. 절대로. 맞죠? 그러므로 얘는 x는 해가 없다. 식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x-1의 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나왔어요. 얘는 2 이상인 수인데 2 이상인 수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 x는 없으므로 얘도 x는 해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풀려요. 자, 그래서 이런 특이한 부등식에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타가 있는데 오타 찾아봐. 하나 틀린 거 있는데 어딜 틀렸을까? 봐. 음수인 경우, 0인 경우 있으면 모두 있어야 돼. 양수인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오타야. 수정액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오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액 필요하신 분은 수정액으로 오타 수정 좀 해주세요.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가 필요해요. 뒤에 붙일 사람 없나?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크다. X제곱의 개수인 A가 양수라는 얘기는 얘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란 얘기지. 그럼 얘기해 볼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2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왜? 서로 다른 두 실근, 눈에 보이는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요 녀석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내 눈에 쏙 보여라는 실근 두 개를 갖는 경우예요. 자, 판별식 D가 0이라는 건 얘가 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한 개. 중복되는 근이라는 얘기죠? 중근을 갖는 경우는 바로 어떻게?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가 판별식 D가 0인 경우예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건 허근을 갖는다. 즉 실근을 갖지 않는다. 즉 X축과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이므로 이런 그림, 이렇게 두둥실 X축에 떨어져 있는 그림이 나올 때 우리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그림을 보고 이 부등식에 해를 적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래.
자, 0보다 큰 범위는 어떤 범위야? 요 범위하고 요 범위지. 맞아? 근데 요 범위에 x좌표만 구하는 거니까 뭐가 나와? x는 뭐보다 작거나 알파보다 작거나 혹은 x는 베타보다 크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오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요번엔 0 이상이래.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대. 그러면 0 이상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있지? 다시 답리해볼까?